네, 지금부터는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편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초기 전투부터 영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승리하니까 굉장히 당황한 청정부는 결국 너는 뭐 했냐? 라고 가서 흠차 대신으로 파견되었던 임칙서가 파면됩니다.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서 초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제 지고요. 그 결과로서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1840년 1월 20일 날 천비 가조약, 추엠피 컨벤션이라고 하는 소위 천비 가조약이 체결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여러 조약의 내용이 나올 텐데요. 이건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조약의 내용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 조약의 내용 중에서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엇이 추가됐는지 앞으로 점점 북경조약까지 많은 조약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게 뭐 그냥 나열식의 조약의 내용이 아니고요. 초기에 아편전쟁부터 시작해서 초기부터 시작해서 영국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러시아, 미국 이런 나라들이 원했던 내용들이 점점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결국 청나라가 전투에서 매번 패하는데요. 거의 패하는데요. 그 패할 때마다 새로운 조항이 추가된 조약들 또는 협정들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보실 때 그냥 보시지 마시고 내용을 한번 쭉 숙지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번에 없었는데 들어갔네. 이건 저번에 빠졌는데 들어갔는데 이건 뭔가 좀 이 조약은 뭔가 불안하네, 불안정하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강의를 잘 들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천비가조약의 내용은 홍콩을 영국에 영원히 양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홍콩 이제 반환 옛날 됐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영국은 홍콩, 마카오 이쪽에 있는 그 위치적인 지리적인 특성과 그다음에 전략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천비 첫 번째 조약의 첫 번째 내용이 홍콩을 영국에 영원히 양도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600만 달러의 전쟁 배상금을 6년 동안 지급할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전쟁 배상금을 왜 지급하라고 했을까요? 전쟁 배상금은 누구 책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결국 지는 사람이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근대 시기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서 전근대도 마찬가지였죠. 전쟁이 지고 나면 그 전쟁에 들어간 비용까지 대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리자의 요구사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6년 동안 지급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3개 국어와 같은 것으로 결국은 공식적인 교섭이 행해지지 못하고 중국의 중화주의적인 태도가 일관됐기 때문에 국가 간에는 대등한 지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등한 지위에서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교섭을 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관세가 있죠. 그렇죠? 관세. 뭐 자유무역지구, 자유무역협정 이런 얘기 지금도 우리 FTA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결국 자국의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그래야 이제 자국 상품이 보호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쌀과 같이 이런 것들처럼. 근데 지금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세를 본인들만 중국만을 위해서 수입품에 대해서 높게 책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관세는 공평하게 부과해야 된다라는 것이 영국의 입장이고 그게 반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투 때문에 중단되었던 광동 무역을 1841년 2월 1일부터 10일 이내 재개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천비 가조약, 추엠피 컨벤션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임칙서에 의해서 흠차 대신으로 다시 임명돼서 천비 가조약을 체결한 기선이라는 사람, 취한이라고 하는 중국 관리죠. 기선이 이 조약 체결 결과를 청나라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이거는 불평등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받아들였다가는 뭐 자신의 위치도 또는 자신의 뭐 직위도 날아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걱정하던 끝에 청나라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다음에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 다음에 이거 다 고쳐야지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선이 이 조약 체결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러니까 결국 1841년 5월 21일에 다시 전투가 재개되었고 이 전투에서도 역시 청나라가 또 패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맺게 된 조약이 1841년 6월에 광동협정, 즉 광동 컨벤션이었던 것입니다. 자, 처음에 청비가지역이 나왔었죠. 이제 전투를 또 했죠. 또 졌죠. 또 져서 다시 맺은 조약이 광동협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광동협정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첫 번째는 광동성 이외의 청나라 군대를 60마일 이북으로 철수시켜라. 거기 있지 마라. 두 번째는 600만 달러를 앞에 QMP 컨벤션에서는 몇 년 동안 줬죠? 6년 동안 6년 동안 지불하라고 하는 그 전쟁 배상금을 일주일 내 지불해라. 그렇죠? 근데 그 배상금 지불과 동시에 영국군이 철수할 것이다. 철수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철수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600만 달러를 일주일 내 지급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에 지게 되면 계속 압박을 영국은 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들은 청나라 군대는 광동성 이외의 지역으로 내보내고 우리는 돈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주면 그때 나가겠다. 근데 그 돈 주는 기간이 일주일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당연히 청나라는 이거에 대한 반발하겠죠. 그래서 이런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저항을 계속했고 영국은 이에 대해서 또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청나라 군대가 영국 군대에 패하게 되자 그 결과 1842년 8월 29일 남경조약, 트리티 오브 난킹이라고 하는 남경조약이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전의 조약이나 협정과는 달리 남경조약이 보다 구체적으로 영국을 위시한 서구 열강의 이익을 대변해서 중국의 문호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남경조약부터 정말로 근대적인 의미의 협정, 나쁜 얘기를 한다면 서구 열강의 침략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주는 부분들, 불평등 조약의 대표적인 사례들 이런 것들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 홍콩을 할양하라는 거 빼놓고는 배상금의 문제라든가 군대 문제라든가 대등 교섭의 문제라든가 이런 정도의 선언적인 부분과 그렇죠? 그런 것들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남경조약부터는 뭔가 다른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남경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주, 푸조라고 하죠. 푸조. 그 다음에 하문, 중국의 지역입니다. 하문, 샤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영파, 닝보, 그 다음에 상해, 여러분 잘 아는 상해죠. 샹하이, 그 다음에 광동 이렇게 해서 5개 항구. 그 전까지 광동 무역 중심으로 갔지만 이제 4개 항구를 더 개방해라. 그래서 상해와 하문.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먼저 개방된, 즉 동남쪽에 있는 부분들, 그쪽에 중국 지역에서는 서양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전통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복주, 하문, 영파, 상해, 광동 이 5개 항구를 개방해라. 그 다음에 공행. 아까 말씀드렸죠. 초기 영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무역 주체는 누구라고 했어요? 영국은 동인도 회사. 그 다음에 중국은 코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옹 독점을 폐지해라. 세 번째는 역시 공평한 관세율. 상품 판매지가 필요한데, 그렇죠? 판매하려면 아무리 좋은 물품도 비싸면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비싸지 않게 관세를 내려라. 공평한 관세율을 부과해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대등 외교 관계를 확인해라. 그 다음에 5번째가 중요한 것이 각 개방 항구에 영사관을 설치해라. 이제 영국 영사관, 러시아 영사관을 설치해라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비가조약에서 첫 번째 항이었던 홍콩을 할양해라.
여전히 영국은 홍콩에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거기서 전략적으로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편 배상금, 그다음에 전쟁 배상금 등 총 2,100만 달러를 전쟁 배상금을 지급해라. 참 재미난 항목이죠, 그렇죠? 아편 배상금. 아편을 2만 그 상자나 태웠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배상금을 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불성설이고 어거지 같긴 하지만 결국 전투에 진 청나라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진 입장이나 또는 이긴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 영국이 이렇게 그 압박을 가하는 것은 당연한 당시의 상황이었죠. 이후에 남경조약이 가진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1843년 10월 8일 남경조약 추가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니까 Additional Treaty of the Treaty of Nanking이라고 해서 남경조약이 불안정했대요. 그렇게 봤어요, 영국은. 뭐가 불안했을까? 뭐가 더 추가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추가조약, 남경조약 추가조약의 주요 내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뭘까요? 그 세 가지는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볼 근대 한국의 정치 외교, 한국의 문화개방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의 문화개방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서양 세력에 의한 문화개방은 다 이러한 부분들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영사재판권을 인정할 것. 자, 영사관을 설치한 다음에 설치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국민에 대해서 자국민 보호를 빌미로 자국민에 대한 재판은 살인을 할 망정 내가 하겠다, 영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사재판권입니다. 이건 당연히 굉장히 갈등의 요소가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 죽인 거를 그쪽 나라 사람이라고 그쪽까지 재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국민들이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소파 협정도 옛날에 최근까지 그랬었는데 일본도 그게 문제가 됐고 우리도 문제가 돼서 많이 고쳐나가게 하고 있으나 미군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고를 내거나 아니면 살인하거나 했을 때 그 재판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최근까지도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사재판권을 인정할 것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 있죠. 아까 그 남경조약에는요. 두 번째는 영국이 그냥 그 대영 제국이 영국이라는 제국주의, 상업적 제국주의의 최고 강한 나라가 그냥 단순하게 협정을 통해서 그래 뭐 제한된 항구에 대해서 만 개항하면 우리가 그냥 서로 거래할게라고 정도로 물러났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중국을 제대로 알고 나중을 위해 대비하는 게 필요했겠죠. 그래서 중국 하천에 대해서 영국 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건 나중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일본에 들어와서 일본하고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도 마찬가지고 화친조약을 체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일본 하천에 대해서 선박의 항행권을 인정해 달라. 이건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특히 중국이 얼마나 넓고 큽니까? 그렇죠? 복잡하고. 이런 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측량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도 해야 되고 그 기록에 남겨서 나중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거나 또는 자기의 국가 전략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었죠.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최애국 대우 조항입니다.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라고 해서요. 최애국 대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지 모르지만 한국어로도 좀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조약이 또 다른 나라와 맺을 때 이전에 나하고 맺은 것이 더 나빴을 경우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계속할 때 그걸 당연히 같은 조건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영국이 중국하고 맺은 여러 가지 조약이 있잖아요. 그 조약의 내용이 나중에 프랑스와 중국이 맺은 조약보다 더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프랑스가 더 좋은 조약을 맺었을 때는 프랑스 조약에 맞게 고치라. 이게 최애국 대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앞으로 중국을 침략하게 되는, 중국에 진출하게 되는 서방의 국가들, 뭐 러시아 포함해서요. 러시아, 미국, 영국, 뭐 독일까지 포함해서 프랑스까지 이런 모든 나라들이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애국 대우 조항과 특히 영사재판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결국 남경조약 추가조약의 내용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투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었음에도 청나라는 이것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고 청나라 황제의 은혜로 인식하는 태도로 일관하게 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의 침투를 우리가 제 1주차에서 봤잖아요. 2주차에서 봤죠. 그동안의 중국 역사에서 무수히 많았던 이민족 침입 정도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다 해줘도 이거는 그냥 황제가 베풀어 주는 거야. 하도 와서 뭐 같이 교육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냥 주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안이한 인식이 결국 그 서구열강의 그 강력함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당시의 청나라의 정부와 많은 관료들, 국민들의 의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같은 내용으로 중국은 1844년 7월 3일 날 미국과 망하 조약, 트리티 오브 왕희라고 하고, 그다음에 같은 해 10월 24일 프랑스와 황포 조약, 트리티 오브 완포아라고 하는 조약을 각각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취해 법권이 인정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조약 중에서 하나 빠진 거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혹시 있으면 굉장히 똑똑한 학생인데요. 그렇죠? 영사재판권이 있죠. 최애국 대우 조항이 있죠. 뭐 항행권 인정이 있죠. 근데 하나가 뭐냐면 취해 법권입니다. 즉 뭐 영사관이라든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중국법을 따르지 않는다. 국내법을 따르지 않는다. 소위 얘기하는 취해 법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취해 법권을 완전 인정하는 조항이 삽입됩니다. 이것은 결국 중국 문호개방 과정이 중국에게는 완전 불평등한 것이었었고 그 과정에서 서양 세력 간 협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유럽 대륙이나 당시의 유럽 대륙의 형세라든가 또는 아프리카의 식민지 개척에 있어서는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지만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갈등이 되게 많았고, 그렇죠? 또 영국과 러시아는 늘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굉장히 두려워했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황에서 갈등적 요소가 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크고 인구가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 서양 세력 간에는 어느 정도의 협의, 즉 최애국 대우 조항이라는 걸 넣어서 서로 간에 만약에 혼자 독점하지 말고 나눠서 서로 이익을 가져가자라는 식의 협상과 그다음에 협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직접적으로 어느 한 국가를 바로 식민지화했던 프랑스가 비엔남이라든가 또 영국이 버마, 이제 지금 미얀마죠. 이렇게 한 나라를 완전히 다 독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중국은 워낙 또 땅도 넓고 그다음에 전통도 있고 그다음에 강력한 군대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좀 전략을 서로 바꾸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제 2차 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